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와서 저희가 또 식물도 고르고 이 식물을 저희 또 구독자분들에게 또 선물 드리는 거를 저희가 얘기도 나누고 마지막에 저희 또 떠나갈 때 저희에게 또 식물 선물도 주지 않았습니까? 또 각자 하나씩 나눠 가져가지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쁘게 키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찾아온 이유는 세 분에게 또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또 알려주실 만한 분들이 계신다면은 서로 알려주면서 다들 경제적으로 자립을 꿈꾸시잖아요. 서로 좀 도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자, 혹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수요,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공급, 사람들이 판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생각을 해보면 사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요. 파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떨어져요. 왜? 더 비싸게 사려고 하니까, 더 싸게 팔려고 하니까. 이 결국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잖아요. 즉 화폐랑 물건의 가치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화폐는 계속 은행이 찍어내요. 계속 새롭게 발행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요. 작년에 비해 올해 물건의 가격이 얼만큼 올랐어? 이게 2% 정도가 이상적인 숫자라고 해요. 즉 뭐냐면 매년 이 가격은 계속 2%씩 조금씩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은 가지고 있었으면 있을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이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돈을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가만히 냅두면 얘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반대로 얘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10년 전의 짜장면 가격과 지금 짜장면 가격을 비교해봐라. 거의 더블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똑같은 10,000원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싸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 그 돈을 가만히 냅두면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투자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굳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왜? 내 자산을 불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지킬 목적. 그래서 모든 투자 행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투자에 대한 수단을 생각을 할 때 있어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이겨야 돼요. 내가 여기에 돈을 넣어놨을 때 1년 뒤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를 거냐. 그 부분에서 은행에다가 넣는 게 지금 불리해요. 왜?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2, 3% 정도밖에 안 돼요. 물가 상승률이랑 또이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장기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금리가 역대 최저금리로 떨어졌거든요. 거의 제로에 수렴했어요. 그때 은행에 돈 넣으면 그 예적금 이자를 1% 정도 줬어요. 1% 정도. 근데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심각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에다 돈 넣잖아요. 나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가 내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런 삶을 안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미리 대비해야 돼요. 은행이 치트키가 아니에요. 만능 치트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의 소중함을 이해한다면 투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뭐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까 말했다시피 1년간 내가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 최소 2% 이상은 벌어야 돼요.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그래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야지 그래도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이제 현실적인 숫자가 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5%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을수록 더 위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주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죠. 반대로 은행 보세요. 리스크가 거의 없으니까 나한테 돈을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세 분 다 안정지향형이시니까 5% 정도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그게 주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나의 자산 비중을 많이 두는
베이스로 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일단 주식을 좀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거. 근데 물론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식은 100%가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만큼 열심히 돈을 벌면, 그리고 그 기업을 좋게 본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두 번째 케이스가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배당금.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배당도 한 번 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신다면은 첫 번째,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갖고 배당을 그래도 최소 5% 이상 줄 수 있을 만한 회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배당을 그냥 한 번 주고 땡이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줬네? 심지어 매년 꾸준하게 이 배당을 늘리고 있네? 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투자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내가 1년에 5% 벌겠다고 투자한 기업이 망하면 내가 투자한 가격보다 반토막 그 이상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진짜 안 망할 회사인가. 제일 좋은 건 매년 꾸준하게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고 있고 대출을 많이 끼지 않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으면 좋아요. 올해는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공부하시면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반영. 주식은 결국 사람이 사고 팔아요. 트럼프가 올해 취임이 되는 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심지어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될 것을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확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이미 부자들이 다 투자를 해놨어요. 이미 관련 자산들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더 오른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그 이상을 트럼프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올해 기준으로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대통령이 됐다고 바로 정책을 팍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정책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원, 상원 다 통과를 받고 해야 되고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책이 막 이래저래 돼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당장 눈앞에 확 펼쳐지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트럼프 임기가 또 4년이기 때문에 4년 이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계속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미국에만 투자하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한국은 진짜 거의 나라 망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주식시장이 얼만큼이나 떨어졌냐면 거의 과거 뭐 IMF 금융위기 그때 당시 수준으로 평가가 절하됐어요. 당장 대한민국이 망할 정도가 아닌데 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싸요. 반대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점점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도 그렇게 망하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저는 올해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뭐 돈을 잘 벌고 모으고 지키고 써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제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이 대한민국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래에 더 잘 살게끔 뿐만 아니라 제 자녀도 대한민국에서 잘 살게끔. 제가 이 자립준비 청년을 찾아온 이유는 청년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평소에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세상의 주인공이신 기성세대 분들이세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 입장에서 제 또래, 제 후배이거든요. 이들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나중에 더 잘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조금 더 먼저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던 것들을 또 알려드린 거니까 아카시아님, 유마리님 또 시사님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시고 또 자유를 얻으시고 성장을 하셔서 나중에 또 밑에 또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 문화가 많이 커져야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가져봤는데 저도 되게 뜻깊은 자리였고 되게 감사한 자리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또 이렇게 소규모로 같이 소통하면서 강의했던 건 처음인데 좀 어떠셨어요?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좀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안했어갖고 막 그거를 못 참아서 내가 못 견뎌서 그만뒀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시작할 때는 떨어졌으니까 그때 조금 모으고 그렇게 한번 다시 도전해볼까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생활만 했었거든요. 근데 주식은 해보긴 했지만 추천으로 해봤다고 해서 거의 뭐 제가 스스로 뭘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앞으로 이제 근로소득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주식을 좀 공부를 해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봤다고 같아요. 이게 또 이론이랑 실전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이론을 알으셨다면 나중에 실전했을 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궁금한 것들도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뭐 가능하다면 저 외에 또 다른 이런 크리에이터나 전문가분들도 함께 모셔서 더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